연어 무한리필. 생연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양껏 먹을 수 있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연어값 폭등으로 인해 연어 무한리필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어 무한리필은 우리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겠거니 싶어 찾아봤는데 아직 몇 군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어값 폭등 이후 연어 무한리필의 근황이 궁금해졌고,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알차게 나오는 연어 무한리필을 탐색해서 이렇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연어값이 많이 오른 요즘 연어 무한리필은 여전히 가성비가 괜찮을지,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지 꼼꼼하게 리뷰해볼게요. 연어값 상승 이후에 연어 무한리필 근황,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히카루입니다. 히카루는 연어회를 비롯해 여러 안주를 파는 이자카야로 현재 몇 남지 않은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의 리뷰를 보니까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오픈 시간에 맞춰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깔끔했으며 이자카야답게 어두운 분위기라서 술을 마시기에 좋아 보였고요. 1인석도 있어 혼술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연어 무한리필을 비롯해 꼬치요리, 구이, 튀김 등 이자카야에서 팔만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메뉴에도 은근히 눈길이 갔지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 연어 무한리필이기에 연어 무한리필 코스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곳은 연어 무한리필이라고만 적어놓는데 연어 무한리필 코스라고 하는 걸 보니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어 무한리필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물회가 나왔는데요. 물회에는 연어 무한리필답게 연어가 얹어져 있었고 중간중간에 광어에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연어를 찍어 먹을 소스와 절임 채소, 삶은 콩이 나왔고, 조금 더 기다리니 오늘의 메인인 연어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 제공되는 연어는 뱃살과 등살이 고루 당겨져 있었고요. 첫 판부터 나름 푸짐하게 내어줘서 연어회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메뉴에 적혀있던 미니 우동을 대신해서 냉우동이라는 메뉴가 나왔고, 바로 이어서 일본식 계란찜, 그리고 연어 서덜구이, 마지막으로 연어 머리 조림까지 나오며 연어 무한리필 코스의 구성이 전부 다 제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연어 머리 조림 빼고는 모두 리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가격 대비 구성이 어떤 것 같나요? 보통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에 가면 부침개나 튀김 정도만 나오는 편이었는데, 여긴 코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요리가 여러 개 나오며 모두 무한리필이고, 게다가 다른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과 비교해봐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 가격 대비 상당히 알찬 구성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이것저것 나온다고 해도 음식은 결국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나온 음식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엔 일본식 계란찜부터 맛을 볼게요. 이 계란찜은 아주 부드러우며 연했고, 위에 얹어진 소스는 가벼운 신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맛이 가볍게 있는 계란찜과 은근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얹어진 칵테일 새우는 조합에 있어 찰떡까진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계란찜을 꾸며주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간도 세지 않고 무한리필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아 좋았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먹을수록 일본식 계란구이 특유의 부드러운 단맛이 은근히 부각돼서 살짝은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냉우동을 가볍게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랄까요? 뭔가 아주 대중적인 맛보다는 집에서 어머니가 냉우동 레시피를 구해서 해준 듯한 맛으로, 소스의 맛이 아쉽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위에 얹어진 고명에서 가정적인 느낌을 받아 뭔가 식당에서 기대할 냉우동보다는 다소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무난했지만 제가 이날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냉우동이 아닌 연어회를 무한으로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냉우동은 입가심 정도로만 즐기기 좋았어요. 이렇게 연어를 먹기에 앞서 다른 음식으로 위장도 풀어줬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연어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연어의 경우 이자카야에선 보통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을 거친 후 손님에게 선보이는 편인데요. 하지만 무한리필 전문점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가를 낮춰야 하는 무한리필에선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연어 무한리필은 대체로 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생연어만 주었지만, 이곳은 소금에 절인 걸로 보였고 간도 살에 잘 스며들어 적당한 간과 회가 주는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연어의 고소함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초점이 제일 맛있는 한 점이었죠.
소금을 절이는 과정을 통해 간도 배지만 육질도 조금은 단단해져 마냥 흐물흐물하게 부드럽지 않아 연어 자체의 컨디션이나 맛 역시 좋았습니다. 단, 소금을 절이는 과정에서 밴 간이 꽤 있는 편이라 느껴 평소에 싱겁게 먹는 분들에게는 먹으면 먹을수록 간이 꽤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고요. 물론 술을 즐기는 이자카야에서 파는 메뉴라 일부러 간간하게 한 거일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방문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어 머리조림을 먹어봤는데요. 연어 머리조림은 간장 베이스 소스로 그 간은 세지 않았지만 단맛과 짠맛을 균형해서 짠맛이 더 치우치는 맛이었고 끝에 살짝 매운맛도 있어 이 역시 술이 생각나는 맛이었죠. 그리고 연어 머리는 겉으로 보기엔 살이 얼마 없어 보였지만 볼살, 머리 쪽살, 가마살까지 살코기가 은근히 많아서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했던 머리조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덜구이는 짭짤하며 기름졌고 바삭함도 있어 이 역시 술안주로 좋았죠. 그렇게 첫 번째 연어와 요리를 거의 다 먹게 되어 연어를 추가 요청했고 잠시 후 리필 연어가 나왔는데요. 보면 양은 처음과 거의 비슷한데 전체적인 비중에서 뱃살의 양이 다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등살에 비해 뱃살의 양이 적다 보니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연어의 등살은 뱃살 못지않게 상당히 기름져서 뱃살이 적다고 해서 크게 아쉬움이 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연어는 마저 먹어봤는데 그 맛은 역시나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간이 어느 정도 있고 기름졌죠. 그런데 아무리 회를 좋아하더라도 연어만 계속 먹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어와 찰떡인 이 양파 소스와도 먹어봤는데 아까보단 나았지만 그래도 이 느끼함이 해소되진 않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무한리필 코스에 포함된 이 물회에 연어를 더 얹어 먹어봤는데 새콤달콤한 육수가 이 연어의 느끼함을 싹 풀어줘서 이 육수만 있다면 끝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물회에 연어가 들어있긴 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살얼음 물회에 연어를 넣어서 양껏 드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 히카루에서 연어를 아주 양껏 즐겼는데요. 우선 연어값이 오르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워낙 오르다 보니 연어 무한리필이 구성 대비 비싸졌다는 느낌을 크게 받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식당마다 제공하는 구성에 차이가 있어 이런 후기가 절대적일 순 없겠지만 연어 무한리필이라는 메뉴가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꽤 괜찮았다고 보았지만 마무리로 이 식당의 특징과 아쉬웠던 부분을 마저 듣고 방문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자카야이다 보니 술과 함께하는 공간이라서 음식의 간이 살짝 있는 편이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에 살짝 절인 연어의 간이 다른 숙성의 전문점보다 조금 더 간간하다고 느껴졌죠. 물론 제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무난한 입맛을 지닌 분이라면 그저 맛있게 드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외에 연어머리 조림도 소스의 균형에서 짠맛이 조금 더 도드라졌고 서덜구이도 꽤 짭조름해서 식사보단 술에 더 가까운 무한리필 코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한리필에 초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에 가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밥을 함께 제공하는 편인데 여기는 이런 밥을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동이 그 자리를 대체한 듯 싶었지만 그래도 초밥밥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더 맛있게 이 연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곳 음식에 대한 특징이었고 이용에 있어 아쉬운 점은 방문하는 순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날 오픈 시간에 맞춰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픈 시간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어느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준비가 늦어져서 원래 오픈하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오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료 준비로 오픈이 늦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제가 느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용 후기를 보니까 서비스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던데 제가 이날 겪은 부분과 같이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연어 무한리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난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